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는 걸까요? 진심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장,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은 진정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지도를 키워 정치 세력화를 노리려는 전략으로 출마라는 꼼수를 선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금태섭, 그리고 유승민, 기타 야권 잠룡과 떨거지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조한 득표율로 선거 비용도 보존받지 못하고 끝나고 말 텐데요. 돈을 많이 버셔놨으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나저나 다 좋은데 느닷없이 튀어나와 제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좀 안 했으면 합니다. 당신들의 헛소리를 받아줄 만큼 국민들이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한쪽 편을 들어서 야단을 칩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힘당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국힘당 초선의원 모임의 강연자로 등장한 금태섭 전 의원이 작심한 듯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한쪽 편만 들어 야단을 친다고 말하며 윤석열 청장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윤 청장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고는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깊이 고민을 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힘당 입당에 대해서는 국민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유는 당의 상징이었던 이해찬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을 공천해서 탈락시켰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지금 국힘당도 극우 세력과 결별하고 중도로 태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당시 낙천이 억울했지만 불만을 품고 탈당하지는 않았다며 금 전 의원은 정상적인 경선에서 진 뒤 진영 논리 운운하며 탈당했다고 반박하며 그의 비판 논리를 꼬집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한 초선 의원입니다. 언론에서 친문이 떨어뜨렸다는 식으로 계속 보도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일반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인기가 없어 떨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내부 경선에서도 탈락한 초선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는 없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박원순 모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처음으로 당선될 당시 민주당의 정당 출신이, 그러니까 박영선 당시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있었는데 경선을 했죠. 정당 후보와 무소속 단기 출마자가 경선을 해서 결국 박원순 후보가 야당의 단일 후보가 되고 결국 승리하죠.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무소속 인사와 그런 비슷한 방식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 계획은 물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는 게 그림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 중도 진보까지 일부 흡수하는 그런 구상을 하는 걸로 보여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자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지명도가 올라가야, 몸값이 올라가야 구도가 쓰고, 그리고 중도 진보의 일부
일부 유권자도 흡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계속해서 금태섭 전 의원을 띄우고 이제 그게 포탈에 반영돼서 포탈 노출도 많은 거죠. 포탈도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기에게 맞춰주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당내 경선에서 지역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더블 스코어로 신인한테 졌던 초선 의원을 이렇게까지 계속 띄울 만한 정치적 기재가 없는 거예요. 금태섭 전 의원의 말은 한마디로 명분을 위한 말잔치며 자기 합리화, 자가당착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금태섭의 느닷없는 갑툭튀가 정작 자신에 대한 신상털기 명분을 제공하며 두 아들에 대한 재산 증여와 증식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받으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거죠. 물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신상털기와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출마를 시사한 만큼 그의 검증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금태섭 전 의원 두 아들의 재산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20대 초중반의 두 아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남과 차남이 거의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각각 빌라 지분이 7억 3천만 원, 예금액이 8억 7천만 원으로 합치면 16억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런 재산 보유는 그냥 많기만 한 게 아닌데요. 지난 2016년 최초 재산 등록 당시 각각 4억 5천만 원이던 두 아들의 재산이 2020년 3월에는 각각 16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 만에 3.5배, 금액으로는 11억 5천만 원이 늘어난 건데요. 공동 지분을 가진 주택에 대해 재건축 이력도 있고 매매 이력도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언젠가 가족이 주택의 지분을 4등분으로 분할해 소유하고 그 이후 재건축도 하고 매매도 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소위 전형적인 선수의 스킬을 발휘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한 건 두 아들에게 재산을 최초로 증여한 시기가 언제인지 하는 건데요. 최소한 20대 초반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재건축과 매매를 통해 재산을 4년 만에 3.5배 불려 금액으로 11억 5천만 원을 늘린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궁금해서입니다. 참고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블루펀드에 가입하면서 자녀 명의로 각각 5천만 원씩을 가입한 것을 놓고 당시 언론은 위장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했던 바가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무참하게 비판하고 신상을 털어댔던 언론과 보수 세력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끝으로 금태섭 전 의원께 지난해 2019년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본인이 조 전 장관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특히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왔습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건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이른바 강남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